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스토리는 새드 스토리로 끝이 났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소문난 잔치는 늘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잔치가 돼버렸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무너질 가능성, 머리 아픈 그러한 아침입니다. 네, 뭐 세상에 잉여 현금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빠질 수 있나? 뭐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러한 지표 때문에 빠졌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우는 0.04, 나스닥은 0.49, S&P는 0.16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깜짝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은 매출액은 66.6억 달러 이상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68.1억 달러 오케이 굿. EPS도 주당 0.48달러 이상이면은 좋은데 0.62달러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잉여 현금이 부족하다. 얼마나 부족한지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숫자는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생각보다도 좀 충격이 좀 크게 빠졌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마이크론 장외 시장에서 폐장 후에 6.79% 하락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제 올랐던 주식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다면 잉여 현금이라는 부분만 띄워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충격을 받을 것은 없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까지 가슴을 쓸거나 가슴을 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마이크론 깜짝 실적이더 시간에서 급락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을 하했다. 오호. 애플 셀프 수리 진단 프로그램 유럽으로 확대. 페덱스 깜짝 실적의 주가 15% 급등. JP모건 목표가 359달러. 페덱스는 전형적인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나타내는 지표죠. 즉 거래량과 유동성이 중요한데 물류가 죽는다는 것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고 물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에서 페덱스의 실적 깜짝 실적 발표와 이런 좋은 모습은 미국 경기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달러 환율이 16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는 돌파하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러 강세 속에서 일본 정부의 개입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비 11.3% 예상치 하해. 또 이런 건 또 하해를 했네요. 미국 5년 국채 임차률 2.35배 수요 부진. 오늘 금리가 엄청 올랐는데 한번 봅시다. 방금 끝난 미국 채권 시장부 2년짜리 4.747, 5.6bp 상승, 10년짜리 4.323, 4.3까지 올라와 있네요. 8.7bp 상승을 하며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전성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7조 원 정도를 리비안 주가에 리비안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로 리비안이 어제 장외시장에는 50% 이상 올랐는데 오늘 20%밖에 오르지 않는 모습. 테슬라도 올랐죠. 테슬라, 루시드 등도 동반 상승을 했다. 리비안은 전기차,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미국 역대 5번째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내달 16일하고 17일 프라임데이가 열리는데 거기에 앞서 2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을 보면 달러는 0.46% 상승 105.745까지 달러 강세가 좀 무섭게 이어지고 있죠. 네. WTI는 0.21% 하락해서 80.66달러의 장이 끝났습니다. 금리는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네, 애플은 1.96% 상승. 퍼스트 솔라는 3.43 하락, ARM이 2.56 상승, 엔비디아는 폐장 후에는 1.41% 하락을 했는데 장 중에는 126.42달러 0.26%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은 주가였다. AMD는 마이너스 1.69% 하락. 테슬라 4.83% 상승. 테슬라가 좋네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팔아서 테슬라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략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라인들리는 0.36% 하락. 마이크론 다음에
비트코인도 제가 아까 봤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뭐 빨리 끝내죠. 뭐 특별히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새드 스토리로 동화가 끝이 났다. 결국 소문난 단체는 늘 먹을 게 없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답일 것 같다. 올 한국 주식시장 반도체 약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정도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섹터가 폭망을 하든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만 폭망하고 돈이 다른 섹터로 돌든지 이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죠.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신화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면서 과거 테슬라 하락 초기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일본 투자가나 전문가들이 전기차와 배터리는 아직도 끝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변을 했죠. 설레발을 치다가 투자자들을 지옥늪에 빠뜨리면서 오늘 이 사단이 나는 건데, 엔비디아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서서히 제국이 살짝 금이 가는 무너지는 모습, 또 워낙 단단하고 큰 제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스크래치가 나는 모습은 확실하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잉여현금 부족인데 SK 하이닉스가 약간 이런 형태일 수 있고 삼성전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오히려 올라올 확률 이런 걸 본다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즐겁지 않지만 서서히 숫자를 파악한 후에 제가 카페에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뭐 저녁 내내 이제 미국 주식 보다가 잠이 살짝 들었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글을 쓰는데 오늘은 특별히 뭔가를 이야기해 줄 것은 없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새드 무비로 끝이 났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새드 무비는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실적이나 뭐 경제지표는 금요일이죠. 5월 미국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2.8에서 2.6 뭐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PC 물가지수가 좀 빠진다면 나름대로 시장에 약한 기운을 좀 반등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PC 물가지수는 중요한 지수. 하지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흡수하기 때문에 월요일로 넘어가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선 토론이 있죠. 바이든, 트럼프 대선 토론도 한번 중요한 어떤 이슈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뭐 약한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가 확실히 이기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충격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돼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잉여현금 부족이라는 얼토당토한 전혀 생각지 못한 이유로 주가가 빠졌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장중에 카페를 통해서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